안녕하세요. 사주와 자연 시간입니다. 자, 사주의 모습은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자연의 모습을 깊이 보다 보면 사주가 보인다는 얘기죠. 자,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도 자연으로 사주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와 자연 오늘 시간은 물을 품고 있는 쇠기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기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최광석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또 우리가 바위, 그죠? 돌 이런 거를 쇠기운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바위가 돌이 물을 품고 있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어떤 기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라남도에 보면은 장성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큰 호수인 장성호가 있거든요. 거기에 수변길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호 수변길을 행각하다가 이런 모습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엄청나게 큰 바위 보이시죠? 이 바위가 배를 깔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 등에는 엄청난 이 이끼 보이시죠? 이끼가 많이 끼어 있습니다. 이 바위에 얼마나 수분이 많이 있으면은 이 이끼가 낄까요? 이렇게 달고 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위는 물을 엄청나게 품고 있는 바위가 돼서 이 이끼도 을목에 해당되죠. 이끼를 이렇게 달고 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주변의 나무들도 물 기운을 많이 먹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나무들도. 자, 이 흙기운도 주변에 보면 흙기운도 상당히 물을 잔뜩 먹고 있죠. 껌해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많이 먹고 있고, 나무들도 보면 껌해 있잖아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연에는 이렇게 쇠기운이 바위라고 그랬죠. 바위에도 물기운이 이렇게 설어있는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주팔자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인데요. 을미년, 경진월, 을축일, 을유시에 태어나신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형국을 한번 파악해보자고요. 그러려면 오행이 분포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일간이 4편부터요. 일간의 4편의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이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앞에서 봤던 그런 자연의 풍경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일간이 4편부터 보자고요. 자, 일간이 을목 작은 나무로 태어났네요. 화초, 풀 이런 정도죠. 나무의 4편은 비겁인 같은 나무를 생겨주는 인성임, 물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연간의 을목, 그 다음에 시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미토안의 을목, 월지, 진토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나무를 생해주는 인성임,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는데 지장간에 있습니다. 월지, 진토안의 개수, 그 다음에 일지, 축토안의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4편은 을목 이렇게 4편 뿐이죠. 인성은 지장간에만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죠.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뭔가요?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나무가 새겨진 오행이니까 불이 되겠고, 재성은 흙, 관성은 쇠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연지, 미토안에 정화,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지의 미토, 작은 흙, 월지의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일지의 죽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월간에 경금, 큰 쇠가 있네요. 그리고 시지의 유금, 작은 쇠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축토 안에 신금, 작은 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상대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미토,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경금, 큰 쇠, 유금, 작은 쇠까지 4편의 세력은 을목 이렇게 작은 풀이다 보니까 사주가 약해졌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용신은 그러면
시간에 있는 을목이 되겠죠. 같이 힘을 합쳐서 상대편을 제압해야 되니까. 자,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큰 나무가 와야 되겠네요. 큰 나무가. 간목이나 인목이 와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이 많은 흙기운을 좀 견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작은 나무들이 넝굴을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댈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둥도 대주고, 그 다음에 흙을 좀 견제해주는 큰 나무가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이 사주팔자를 보면은 사주팔자가 약해졌다고 그러는데 이 물기운이 부족해서 약해졌나요? 아니죠. 물은 충분히 있죠. 진토안의 개수, 그 다음에 축토안의 개수. 요 정도면은 을목이 먹고도 남는다는 얘기죠. 나와 있는 물은 없지만은 물기운이 제법, 특히나 이 쇠기운의 냉기를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진토, 절벅절벅한 흙, 그 다음에 축토도 언 땅이죠. 역시 절벅한 흙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토생금을 하다 보니까 이 쇠기운들도 물을 더 머금고 있다는 얘기죠. 자, 습하죠. 상당히 불이라고는 미토 안에 정화밖에 없어가지고 이 습함을 몰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을목들은 물들을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약해서 약한 사주가 아니라 을목 자체가 연약한 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흙들을 제압을 제대로 못하고 이 쇠들을 제압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살기를 찾아가지고 이 토생금을 받은 쇠기운의 물기가 잔뜩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기를 잔뜩 먹은 흙이 토생금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흙기운도, 주변에 있는 흙기운도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충분히 수분을 공급받고 있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수분이라든가 이렇게 비급이 약해서 약한 사주가 아니라 워낙 흙기운이 강해서 흙기운이나 쇠기운이 강해서 그걸 제압을 못해서 약한 사주가 됐지, 물기운이나 그 다음에 나무기운이 적어서 약해진 사주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분히 물도 먹고 있고, 자칫 물기운이 더 오게 되면 나무가 썩어서 죽게 생겼다는 얘기죠. 습하기 때문에. 축토, 진토, 이게 습한 흙이기 때문에요. 이 흙으로 인해서 쇠들도 상당히 물을 품고 있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운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목이나 간목, 큰 나무 오면 좋겠지만은 이분 건강이 어떤가요? 사주 불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습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물을 더 받게 되면은 나무가 썩게 생겼다는 얘기죠. 너무 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이끼 낀 모습 보였죠? 이끼가 낄 정도니 얼마나 습합니까?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건강적으로 우울증, 그 다음 신경계통을 매우 주의해야 될 사주팔자인데, 운에서 불이 와야 이 조우가 좀 맞아서 건강으로는 좋다는 얘기죠. 사회적인 운은 이 흙을 생겨버리니까, 사주에 강한 흙을 생겨버리니까 좋지 않지만은 건강적으로 불이 와야 흙이 따뜻해지면서 나무들도 조우가 맞춰진다는 얘기죠. 따뜻함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불기운이 건강운으로는 좋습니다. 그래서 희신운이다. 그래서 희신운이면 무조건 다 좋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강운은 어떤지를 잘 살펴야 희신운에 다 좋다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희신운에서 건강운과 사회적인 운을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것. 사주가 습하기 때문에요. 자, 이 사주 보면은 사주가 약해가지고 또 쇠기운이 나를 또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하지만은 위협적인 거는 위협적이죠. 그래서 이 쇠가 직업운이죠. 직업운이 내가 제압을 못하니까 직업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화개살 보이시죠? 화개살, 그 다음에 도화살, 을목 이게 묘목과 똑같죠. 그 다음에 유금 도화살 이런 거를 살려가지고 예기능적으로 살려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상, 불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건강과 수명을 매우 조심해야 될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앞에서 본 그 자연의 모습과 똑같은가요? 숲에서 이렇게 이끼가 낀 모습, 바위에. 자, 그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주와 자연, 오늘 이 시간은 물기운을 품고 있는 쇠기운을 봤습니다.
지장간의 힘도 느껴야 되고 사주의 저우도 느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부 자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자연을 바라본 거하고 같다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와 자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